마치 벌에 쏘인 듯 얼굴이 퉁퉁 부은 여성. 평소 얼굴의 2배인데요. 이런 뉴스 매년 한 번은 꼭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염색할 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염색할 때 두피와 머릿결을 지킬 수 있는 꿀팁 4가지와 저만의 실전 노하우 2가지 준비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고고싱! 첫 번째, 염색은 중화된 젖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염색은 젖은 상태에서 하세요 라고 말해왔죠.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젖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젖어 있느냐입니다. 저는 염색 전에 반드시 모발 위주로 샴푸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피까지 빡빡 샴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피에는 자연 보호막 역할을 하는 천연 오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미리 다 지워버리면 염색 들어갔을 때 두피가 훨씬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중간부터 끝까지 모발 위주로 샴푸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발에 흡착돼 있던 불순물 그리고 기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먼저 정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나옵니다. 저는 샴푸가 끝나도 바로 염색 들어가지 않고 산성 트리트먼트를 사용합니다. 탈색이든 염색이든 모발은 이미 알칼리화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알칼리인 염색약을 바로 바르면 알칼리와 알칼리가 만나 손상이 중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염색 전에 산성 트리트먼트로 모발을 먼저 중화시키는 작업을 꼭 합니다. 이 순간부터 차이가 확 납니다. 그냥 젖은 상태에서 염색하는 것과 중화 작업을 하고 염색을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큐티클이 이미 유연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염색약을 발라도 재빗질이 정말 잘 됩니다. 마른 상태에서 염색해 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한번 도포하고 나면 다시 빗질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골고루 발린 건가? 확인하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염색 전에 산성 트리트먼트로 모발을 먼저 중화시켜주는 작업을 꼭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빗질이 잘 되고 시술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원래 마른 머리에 1시간 걸리던 게 20분 안에 끝납니다. 머릿결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빗질로 인한 손상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염색은 그냥 젖은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성으로 중화된 상태에서 젖은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차이가 시술의 속도, 손상도, 결과 퀄리티를 모두 갈라놓습니다. 자, 그러면 2번째. 두피는 젖어 있어도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까 젖은 상태가 두피 자극 줄여준다면서요? 그럼 굳이 두피 보호제까지 필요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젖은 상태의 수분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색약을 바르는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 수분은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두피열이 다시 올라오고 자극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염색하는 동안 계속 물을 뿌릴 수는 없죠. 그래서 수분을 잡아주면서 두피를 실제로 보호해줄 무언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탈색 염색만 시술합니다. 보통 탈색 2번 이상 하고 염색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두피 상태가 어떨까요? 이미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좋다는 두피 보호제 안 써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부분은 안 바른 것보다 낫겠지. 그냥 심리적인 데일밴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염색 들어가기 전에 제키드 B를 두피에 바르고 시술합니다. 예전에는 아파요, 따가워요, 못 참겠어요. 이 말들이 시술 중에 꼭 나왔습니다. 지금은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 한 분도 예전처럼 헹궈야 할 정도가 아니라 조금 따끔해요 이 정도입니다. 알러지 때문에 가렵다는 분들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안에 두피를 보호하고 알러지 반응을 억제해주는 핵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대로 염색해 보시면 원장님들이 왜 제키드 B를 여러 개씩 쟁여두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진짜 현장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헤어라인 착색 문제도 제키드 B 하나로 해결됩니다.
염색 전에 헤어라인에 제키드 B를 미리 발라두고 염색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샴푸할 때 쓱쓱 문지르면 어두운 새치 염색약도 착색 없이 거의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두피 보호제, 헤어라인 보호, 착색 방지 이 세 가지를 이 제키드 B 하나로 해결합니다. 리무버 따로, 보호제 따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아끼고 시술도 훨씬 편해집니다. 혼자 시술하다 보면 그거 어디 있지? 찾는 것도 일이잖아요.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니까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염색약은 두피에 쌓는 게 아니라 가깝게 발라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술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육을 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원장님들 10명 중 9명은 염색약을 바를 때 두피에 약을 푹 떠서 얹어버립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염색은 두피에 약을 쌓는 작업이 아닙니다. 염색약은 두피에 최대한 가깝게 바르되 두피에 살짝 묻히는 느낌으로 가야 합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영상 보실 때 제 붓터치 잘 보세요. 약을 퍼서 얹는 게 아니라 붓끝으로 두피에 연하게 묻히듯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피에 약이 오래 머무르지 않고 열 반응도 줄어들고 통증도 확 내려갑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두피에 아예 안 묻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을 올려놓는 것과 묻히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고객이 느끼는 고통을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무조건 얇게 바르면 안 되는 구간, 바로 구렛나루, 헤어라인, 정수리 앞쪽 이 세 군데입니다. 이 부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염색이 잘 안 먹고 조금만 놓치면 바로 티가 나고 고객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약을 묻히는 터치가 아니라 조금 눌러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헤어라인과 구렛나루, 정수리 앞쪽은 색이 확실히 나와야 하는 구간이니까 조금 넉넉하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 외에 두피 전체는 자극을 최소화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두피에 최대한 가깝게 살짝 묻히는 터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두피 반응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큰 기술이 아니라 이런 디테일에서 갈립니다. 이걸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에 따라 고객이 느끼는 편안함과 신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 염색약에는 반드시 영양제를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제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자기 제품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네? 그런데 이건 홍보하려고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기억나시죠? 젖은 상태, 산성 트리트먼트, 두피 보호제, 붓터치 이 네 가지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시술을 하다 보면 딱 이 지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아, 여기까지만은 아직 부족하구나. 이유는 단순합니다. 염색은 큐티클을 억지로 열고 색을 집어넣는 작업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염색약 자체가 강한 알칼리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만 믿고 가면 어느 순간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특히 반복 염색, 새치 염색, 이건 탈색이 아니어도 손상이 조용히 계속 쌓입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괜찮은데? 영양제 안 넣어도 되겠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릿결이 확 무너집니다. 그 순간 고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여기서는 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염색약에 제키드 A를 5g, B 3펌프를 기본으로 넣습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라 제가 시술할 때 필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키드 B는 큐티클, 즉 겉을 보호하고 제키드 A는 모발 안쪽, 속을 채워줍니다. 겉만 보호하면 속이 비고 속만 채우면 겉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같이 씁니다. 시중에 염색약에 넣는 영양제 정말 많습니다. 저도 안 써본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은 드라마틱하다는 느낌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키드는 달랐습니다. 교육할 때 원장님들이 제일 놀라는 장면이 이겁니다. 탈색할 때 제키드 놓고 방치를 4시간이나 했는데 머리가 멀쩡해요.
거기다 염색까지 했는데 머릿결이 더 좋아요. 이 말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본 수강생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손상을 가리고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손상이 커지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색을 해도 머릿결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고객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실전 꿀팁 2가지. 여기까지 잘 지키셨다면 염색은 이미 완성도 90점입니다. 이제 남은 건 기술이 아니라 고객 경험을 완성하는 디테일입니다. 실전 꿀팁 첫 번째, 염색 전날 고객님께 이 문자 하나 보내세요. 염색 예약이 잡히면 저는 고객님께 이런 문자를 하나 보냅니다. 내일 염색 예약 있으신데 오늘 잠 꼭 푹 주무시고 오세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생각보다 영향이 엄청 큽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두피가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염색을 하면 같은 약, 같은 기술, 같은 사람인데도 두피가 아프다, 가렵다,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컨디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도 꼭 묻습니다.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만약 잠을 거의 못 잤다면 미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두피가 평소보다 예민할 수 있어서 제가 더 조심해서 시술할게요. 이 한마디만 해도 고객은 신경 써주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불만은 줄고 신뢰는 쌓입니다. 실전 꿀팁 2번째, 염색 헹구기 전에 물로 바로 헹구지 마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염색이 끝난 직후 모발과 두피는 강한 알칼리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물이 닿으면 손상이 순간적으로 확 가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대기 전에 먼저 중화 작업부터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7, 산성 트리트먼트 3, 이 비율로 섞어서 빈 공병에다 담아둡니다. 염색 헹구기 전에 이걸 모발에 먼저 뿌려줍니다. 알칼리 상태를 먼저 안정시킨 다음 그때 샴푸에 들어갑니다. 샴푸 후에는 마지막으로 산성 트리트먼트 원액을 발라 에멀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pH 밸런스 정리, 큐티클 정돈, 트리트먼트 영양, 이 3가지가 한 번에 끝납니다. 오늘 내용 한 줄 요약. 염색은 약을 바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핵심은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시술입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 순서와 디테일만 지켜도 두피 고통 없이, 머릿결 손상 걱정 없이 고객 만족도는 확실히 올라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